그래서 이제 제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아니 검찰한테 그렇게 시달려서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는데 판사마저 검찰이 준비하고 있는 아가리에 이재명 대표를 갖다 바치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북한의 그 핵심 증인에 대한 조사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 7일 날 이화영 재판이 있었으니까 오늘이 5일이니까 12일이니까 5일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 5일 동안에 검찰이 과연 추가 조사를 했느냐. 추가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오늘 기소를 해버린 겁니다. 판결문에요. 네. 그렇게 기록이 나오면은 거기에 네. 거명이 되면은 검찰에서는 그걸 인지한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인지 수사를 해서 맞춰봐야죠.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판결문에 그러한 것이 네네. 나오니까 인지해서 5일 만에 기소를 했다고 하면은 네네. 지금 외국 순방 중인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뱅크 네. 권모 회장의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거명되면서 주가 조작을 이렇게 네네. 했다. 네네. 그리고 특히 네. 윤석열 검찰이 네. 보고서를 23억을 해먹었다. 네네. 이게 나와요. 검찰 보고잖아. 검찰 보고. 그러면 왜 이재명은 전광석화처럼 조사도 조사도 않고 하지 않고 바로 5일 만에 기소하느냐. 기소를 했다고 하면은 김건희도 해라 이거예요. 김건희 여사도 나 또 김건희 불렀다고 고소할지 몰라. 그런데 이 정부는 조사를 안 하는 정부인 것 같아요.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 고소됐잖아요. 참여연대가 그렇죠. 고발을 했잖아요. 예. 근데 6개월 만에 내놓은 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건 권익위원회에서. 권익위원회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데 아니, 조사해가지고 검찰에 이첩을 하든지 경찰에 이첩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기 MBC 박문진이라든가 KBS 이사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에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이 다양해요. 네네. 전현희 네.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네네. 국회의원에 성동에서 성동 중구에서 당선돼가지고 네네. 이번 법사위원으로 왔어요. 네네. 그리고 오늘 아침 음. 저랑 같이 방송을 하고 오늘 법사위에서 법원 행정처장한테 질문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문제를 권익위원회에서 혐의 없다. 네네. 이렇게 결정을 하면은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조사한다. 네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은 검찰도 네네. 심지어 재판부에서도 사법부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로 사실 조회가 온대요. 네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 법이 되느냐? 네네. 안 된다. 네네. 하고 오면은 무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검의 필요성을 여기에서 밝혀진다 하는 네네. 질문을 전현희 네네. 전 국민권익위원장 네네. 우리 민주당 법사위원 코드가 맞지 않으세요? 저하고 둘이? 이제 네, 두 제가 분이서? 원내대표 할 때 뭐 대변인 뭐 이런 거 많이 해서 저하고는 네네. 아주 좋은데요. 네. 어떻게 됐든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조사를 안 하고 하냐고.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건의권익위원회. 건의위원회? 네, 그렇죠. 김건희 여사 아니, 권익만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 일부에서는요. 고위공직자 뇌물세탁위원회라고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뇌물 받아도 돼요, 지금 배우자는. 보면은 이게 네. 그렇잖아요. 우리 선량한 네. 수십만의 공직자 배우자들이 네.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럼요. 저도 그런데 공직생활 8년 이제부터는 해봤는데요. 진짜 깨끗해요. 이제부터는 배우자가 네. 마음 놓고 받아도 돼요. 뇌물 받아도 인물이 그러는데. 아니 그리고 네. 내가 우리 남편한테 우리 아내한테 얘기하지 않았다. 안 했다. 그러면 신고 의무도 없고. 아니 남편한테 또는 아내한테 배우자에게 얘기를 했으면 당연히 신고를 그러니까 해야 되거든요. 이걸 쭉 보고 네네. 최상병
특검. 저도 오늘 법원 행정처장한테 그런 설명을 했지만은 왜 우리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을 이렇게 서두르고 있느냐. 최상병 특의 모친이 편지를 낸 게 있었잖아요. 너무 슬퍼요. 네. 그러니까 7월 19일인가가 만 1년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물론 공수처에다 우리 민주당에서 요구를 했지만 그건 믿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1년이 넘으면은 통신 기록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네네. 7월 19일. 다 네. 파괴해버려요. 네네. 1년 넘으면은 이제 그 후로 된 거겠지만은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핸드폰으로 우즈벡에 가 있는 네. 국방장관한테 한 기록도 네네. 법원에서 그 통신 기록을 가지고 나와야 증거가 채택되는데 그렇죠. 기록이 없으면은 파기돼 버린단 말이에요. 증거 인멸이죠. 증거 인멸이 아니죠. 아니, 증거 소멸. 지가 소멸이 돼 버려. 네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네. 무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네. 특검을 이렇게 서두르는 거니까 네네. 법원 행정처장님 네. 1년 그게 맞느냐? 네네. 저도 알면서도 확인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자, 시장님, 의원님, 원장님, 상식적인 얘기 여기서 하나 좀 가르쳐 주시오. 대통령께서 우즈베키스탄 그 당시 어디 방문했잖아요. 이제 이종섭 국방장관이 이제 우즈벡 갔고 대통령이 여기 계셨잖아요. 네. 그때 대통령이 반드시 써야 될 전화가 비화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비화폰. 비밀이 보장되는 전화죠. 그렇죠. 고위 공직자는 다 그거 쓰잖아요. 다 같이 쓰죠. 네, 더군다나 대통령실에서는 그거는 도청도 할 수 없고 해킹도 할 수 없는. 그렇죠. 전화. 그런데 사적 전화로 썼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그 일반 폰으로 써서 네, 3번을 통화했는데 네, 통화한 것은 맞다. 네, 그렇지만 위법한 것은 없다. 네, 네, 이거 진짜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증거를 못 찾아요. 네, 그런데 그 우즈벡의 전화 내용은 네, 네. 우즈벡도 도청했을 거고 중국도 북한도 러시아도 미국도 뭐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각국이 다 도청했을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네, 국방장관하고 하는데 도청 안 하겠느냐.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웃으려고. 네, 네, 이번은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하고 우즈벡 가셨잖아요. 네, 가서 증거인멸하지 마시라고. 네, 그리고 우리는 좀 우즈벡의 통화 도청한 것 좀 달라. 북한에도 좀 달라. 이런 웃기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 현 오선 의원님께서는 그런 보안, 경호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인식을 갖고 계시잖아요. 당연히 그것은 지난번에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받았을 때 그 영상을 다 보시면서 지난번에 하신 말씀 있어요. 저하고 방송하실 때. 야, 저거 경호에 문제 있고 보안에 문제 있다. 저거 경호처장 징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이 정부는 대통령실 부부가 전부 다 보안에 그렇게 철저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가 안위는 어디다 팽개치는 거예요 도대체. 부창부수야. 네. 그러니까 부부가 똑같아요. 그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목시계에다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네. 다 찍었다는데 만약 여기에 네. 무기가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처 뭐 하는 거예요? 네. 이것만 가지고도 나라가 뒤집힐 정도로 화끈하게 했어야 돼요. 이번에도 보세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종이 보내고 쌀 보내고 달러 보내니까 북한에서는 오물. 오물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대변 풍선, 똥풍선. 그런데 우리가 확성기를 네. 틀었는데 하나 긍정적인 것은 우리도 하루만 들고 그 이상 안 해요. 네. 확전을 피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북한에서도 상대적으로 지금 내려온 것은 쓰레기예요. 자, 똥이 아니고. 자, 그런데. 아니, 그런데 방송에서 똥이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튼 네. 이게 네. 이 오물이 용산 네. 대통령실 앞마당에 떨어졌어요. 어떤 뻔했어요. 북한이 날려보는 드론이 네. 우리 민주당의 국방위원인 김병주 의원이 자본했지만은 용산을 지나갔잖아요. 지나갔잖아요.
비행 금지 구역에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2덩이나 떨어졌어요. 두 덩이.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폭발물이 들어있거나 세균이 들어있거나 자, 이랬을 때 네. 우리나라 대통령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네네. 자,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이 뉴스를 접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똥풍선이 날라왔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대변 풍선. 네, 대변 풍선 그거 한자예요. 그냥 우리 한국말로 합시다. 네. 날라왔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고 서로 땡 했으면. 자, 9일날 우리가 대북 방송을 했잖아요. 확성기로. 그래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휴전선에 그렇죠. 침범을 했어요. 애들 20-30명이 북한군 20-30명이 군사 분계선 50여 미터를 넘어왔어요. 그건 침범이에요. 네. 침략이에요. 대낮에. 대낮에. 그래서 그런데 우리 총격을 가해서 국방부에서는 이것을 또 숨겼어요. 그래서 오늘사 발표했어요. 어제사 발표했어요. 아, 그것을 네. 우리 국정원 1차장 네네. 저랑 제가 원장할 때 1차장 기조실장을 한 민주당의 네. 부평 출신 네네. 박선원 의원이 네네. 잡아낸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국방부한테 얘기를 하니까 딱 잡아댔다가 걸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걸 염려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서로 풍선을 날리고 주고 종이 주고 오물 받고 이런 과정에서 또 한 발 더 나가면 이건 국지전이라도 일어날 수가 있다. 당연하죠. 이거는 엄청난 우리한테 엄청난 마이너스다. 당장 주가 떨어지고 누가 우리하고 교육하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그렇죠. 경제는 엄청난 디스카운트 시대에 들어가는 그렇기 거죠. 때문에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문에 네네. 북한 아태 김성애 실장의 전원을 가지고 증거로 채택됐다는 것을 이게 문제가 됐다 네네. 하는 것이 지금 그냥 남북관계 전체로 퍼지네요.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그래서 우려했던 대로 걔들이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총격을 가해서 쫓아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방부의 변명이 뭐냐? 길을 잃어서. 대낮에 길을 잃어요, 걔들이? 아니 왜 숨겨요? 길을 잃었어도 잃었어. 당장에 그러니까 왜 북한의 숨겨요? 20여 명 군인이 길을 잃어서 우리나라에 50m 넘어왔다. 총격을 가해서 북한으로 자, 보냈습니다. 여태까지 숨기다가 네.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국 순방에 나선 날이 10일 날이죠. 그렇죠. 그 이튿날 발표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숨기려고. 들켜서. 예. 그러니까 그 이제 만약에 그 전에 발표를 하면은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이 못 가니까. 독일 국빈 방문을 취소했잖아요. 네. 디올백 문제로 네. 난리가 나니까 그때 네. 뭐라겠어요? 안보상, 민생. 민생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간다. 국빈 방문도 네네. 취소를 했는데 네네. 지금 안보가 좋아졌어요? 민생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9일날 일어난 당일날 그걸 발표했다면 갈 가죠.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도대체 거기 현안도 없는데 중앙아시아 왜 갑니까? 그렇게 나가고 싶어요? 아, 그 뭐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그거 60억 달러 무슨 MOU 맺고 어쩌고저쩌고 했다는데 이미 현대가 다 해놓은 거예요. 아니 그리고 에너지 외교는 MB가 제일 휩싸이고 다녔잖아요. 캐나다에 가서 하베스팅가 그거 해가지고 지금 몇 조 지금 손해봐가지고 계속 그 형님 석유공사가 지금 빚더미에 쌓여 있잖아요. 그것 이상득 때문에. 네. 부의장님 거기 산자부 차관 뭐 비행기 빌려 타가지고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번 산자부 차관도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아니, 답변이. 글쎄. 그런데 우리 에너지 외교 해야 돼요. 하긴 해야죠. 해야죠. 그런데 그냥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당황해가지고 자,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